어제 고생하셨지요? 머리 아파. 아, 큰일 났네. 전체 순위 6위. 기분이 어떠셨나요? 6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댓글을 봤을 때 저도 좀 황당하긴 했는데요. 댓글에서도 조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하루 종일 저희도 이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팟빵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을 하시고 거기다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희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좀 얘기라도 해주지. 다 언니 덕분이지 뭐. 출세했네. 저희가 처음에는 네. 혹시 라디오 방송에서 이거 누가 멘트를 날려줬나 뭐 이런 생각 누가 좀 소개를 해줬나? 그쵸? 예, 그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면 이게 애란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게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조작된 거냐, 뭐 돈을 줬냐. 아니, 뭐 이게 미국에서 뭐 돈을 어떻게 줘요.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저는 사실 팟빵에 이게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궁금했었어요.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마침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좀 홍보하기에 좋은 분량과 컨텐츠가 딱 거기에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됐어요. 그쵸? 예, 오늘이 아마 한 달 하고도 하루째 되는 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이제 방송의 모토, 정스러운 방송. 그래서 살뜰히 뭐 저희가 환자분들을 돌보듯이 정기적으로 저희 방송을 청취해 주시는 구독자 또 우리 청취자분들을 좀 살뜰히 챙겨드리자. 기본적인 우리 모토는 그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방송을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제가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 처음 이제 왔을 때 딱 왔는데 아니 고기가 값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에 비해서요? 네. 한국은 실은 한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몇십만 원 정도 들어요. 좋은 고기를 이제 충분히 자기가 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먹게 되면 몇십만 원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왔더니 일단 마켓에 가면 웬만한 좋은 고기도 뭐 특별히 10불, 20불 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정말 차돌 있잖아요, 차돌. 한국에서 좀 잘 못 먹는 부위라고 해야 되나요? 특수 부위요. 네. 거의 미친 듯이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일단.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오기 전과 미국 온 후에 딱 비교를 해보면요. 고기를 먹었던 퍼센테이지가 한 20에서 30%였으면 지금은 한 60% 정도. 그 정도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새는 반찬을 만들기가 고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손이 더 가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고기가 들어가면 맛이 괜찮아지죠. 예, 맛도 괜찮고 빠른 시간에 그나마 조리할 수 있는 게 고기가 들어간 반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이거 있잖아요. 된장찌개. 예. 이게 아무리 뭐 야채를 많이 넣고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차돌 몇 점 집어넣은 거에 비교하면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맛이. 여러분, 진짜 군침 도네요. 그 된장찌개 차돌 몇 점 딱 넣어보십시오. 정말 국물이 끝내줍니다.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네. 어느 고깃집에 갔는데 사장님께서 차돌을 좀 좋은 걸 주셨어요. 딱 구웠는데 색깔이 핑크색이고요. 네. 지금 침이 막 마블링이 예. 장난이 아니에요? 핑크에. 색깔은 핑크색이고 네. 기름도 약간 두껍긴 한데요. 네. 고기 자체가 무지 쫄깃쫄깃하고요. 씹는 맛도 일반 차돌 나오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 그 차돌 진짜 그 희귀한 부위를 잘 먹어보면 이게 흐물거리지가 않고 쫀득쫀득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얇게 썰은 오리고기 먹는 것 같이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어요. 그걸 드셨군요. 예.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가야 되나? 그래서 인류가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건 오래됐겠죠? 아무래도 농경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는다던가, 네. 동물을 잡는다던가, 네. 아니면 해안가나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던가 이런 방식이 아니면 먹을 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죠. 아무래도 그랬겠죠. 뭐 열매 아니면 물고기, 예, 아니면 고기. 동물의 고기. 예.
그리고 불의 발견에 의해서 이제 구워 먹기 시작했을 거고요. 네. 예, 그리고 그 후에 농경이 시작돼서 농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 고기를 섭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 종류 참 많은데 뭐 제가 일단 생각나는 거는 쇠고기, 예. 돼지고기, 예. 닭고기. 예,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네. 그리고 토끼도 먹지 않아요. 토끼. 예, 토끼 먹죠. 네, 양고기, 예, 염소고기. 염소고기. 예. 그리고 뭐 오리고기. 네, 오리 먹고 예. 노루고기도 있고요. 아, 노루. 예. 노루를 먹어도 되나요? 안 노루고기가 먹어봤는데. 원래 판매하는 거를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미국에서 땡스기빙데이 먹는 예. 칠면조. 예. 그쵸? 칠면조를 한 점 정도 먹으면 더 이상 먹기 싫을 정도의 맛이죠. 뭐 부유층들도 그렇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보양식으로 먹는 비암. 옛날에 왜 뱀 장사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비암 이랬대는데. 뱀은 수컷의 경우에는 생식기가 2개가 있어갖고요. 네. 24시간 교미를 해서 그것 때문에 뱀을 끓여서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고 하고요. 실제 효과가 있나요, 이게? 뱀이?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 한의학적으로 이제 약재 분류에는 예. 활혈약 쪽에 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뱀의 독 때문에 활혈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 그거를 그쵸. 이용해서 피부병이나 아토피를 치료를 하는 게 새로운 살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예, 그렇죠. 그래서 이영돈 PD가 나오는 뭐 프로그램에서 뱀 독을 이용해서 네. 아토피 테스트하는 게 방영이 되기도 했고요. 독을 이용해서요? 예. 근데 그 중요한 건 독을 어떻게 정제를 하느냐, 독성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그러게요. 관건인 뱀독이 것 같고요. 굉장히 그 맹독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제약회사에서도 그걸 화장품으로 많이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약에 있어서도요. 독을 잘 쓰는 사람들이 예. 고수다. 이런 예, 얘기 들은 그렇죠. 적도 있어요. 그래서 부자 독도 그 독성을 좀 제어를 해서 네. 많이들 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참 먹을 고기가 많네요. 예, 중국에 그렇죠. 가면 예. 그 웬만한 고기 종류는 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러는데. 예, 발 4개 달린 것 중에 의자 빼고는 다 먹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우리 청취자 중에도 중국에 사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거든요. 예. 네. 자, 방송을 들으시고 희귀한 고기 뭘 드셨는지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고래고기 같은 것도 네. 해안가를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팔고요. 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뭐 악어고기 네. 그리고 말고기도 파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 좀 먹었던 참새고기. 아, 참새. 예. 그것도 있잖아요. 왜? 개구리. 예, 개구리 뭐 이런 거는 어렸을 때는 좀 먹었던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하는 뷔페를 가면 예. 가끔 모양이 이상한데 보면 개구리 뒷다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그거를 예. 즐기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예, 메뉴에 있어요. 이거는 좀 뭐한데요. 고급 요리 중에 원숭이 골 요리가 있죠. 원숭이 골요리. 예. 저도 들은 적 있어요.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에도 한번 나왔었죠. 네. 무슨 박스 같은데 원숭이 머리만 내밀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고기를 저도 본 기억이 나요. 예. 좀 징그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뇌만 퍼먹는. 네. 예. 아, 그 뇌를 근데 그 뇌에 좋을라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잔인하긴 한데 사실 대응요법이라 그래서 간은 간에 좋고 네. 피는 피에 좋고. 뇌는 뇌에 좋고. 예. 참 무서운 일이네요. 그렇죠? 예. 아마 골수를 채워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애들은 가. 내 몸이 산다. 솔직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고기를 가려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 돼지고기를 종교적으로 먹지 못하게 금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돼지고기 삼겹살 너무 맛있는데 그거를 못 먹고 사는 건가요, 그러면? 이슬람교인들은 이제 못 먹고 사는 거죠.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코란에 보면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서 목졸라 죽인 것,
때려잡은 것, 떨어뜨려 죽인 것, 서로 싸우다 죽은 것, 야생동물이 먹다 남긴 고기,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고기, 화살로 점을 치기 위해 잡은 것, 뭐 이런 동물들은 먹지 못하게 코란에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불경스러운 그런 거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불경스럽거나 아니면 좀 오래된 고기, 아. 아니면 먹고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네. 것들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생적인 뭐 그런 좀 지혜가 들어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제 생각에는 중동 지역에는 물이 별로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돼지는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진흙탕에 뒹굴러서 몸의 온도를 낮춘다고 해요. 근데 중동 지방이 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물도 부족한데 이거를 돼지한테 계속 공급을 해주려면 힘들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이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사람과 같은 잡식성 음식을 먹으니까 네. 사람 먹는 것도 이제 부족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돼지고기는 다른 데 쓸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뭐 가죽을 쓸 수도 있지만 네. 그때만 해도 거의 고기만 공급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소 같은 경우는 경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일을 시킬 수 있었죠. 고기도 공급해주고 그리고 네. 우유를 공급해줄 수 있고 그리고 가죽은 따로 썼고요. 그렇죠. 그리고 닭 같은 경우는 고기 외에도 계란도 공급을 해줬었고 네. 그리고 염소는 고기와 우유 뭐 이렇게 공급을 해줬었는데 돼지고기는 돼지만 공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돼지고기가 기생충들이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낭미충이라고 해서 이게 좀 무서운 충 아닌가요? 예, 이거 사람들한테는 갈고리 촌충인데요. 네. 간질처럼 발작을 하거나 네. 아니면 두통이 생기거나 시력 상실, 부분마비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돼지에만 이 충이 있나요? 사람한테 갔다가 이게 분변으로 해서 나가면 돼지가 먹었다가 이제 사람한테 다시 갔다가 이게 돌고 도는 기생충이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어린애처럼 변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능 상태가. 예, 그러니까 뇌 쪽으로 기생충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돼지고기를 한번 맛보면 그 돼지고기 맛을 잊지 못해서 사람들이 끊지를 못하니까 아예 금지를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끊지 못한다. 이런 것처럼. 네, 그렇죠. 아예 맛을 보시지 않으면 그렇게 좋으시죠. 네, 담그지 말아야 될 그런 세계에 이제 담궈서 그런 거죠, 뭐. 기독교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굽이 갈라진 것이나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되 다음에 나열된 동물들은 먹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낙타라던가 사반이라던가 토끼 그리고 돼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문어, 오징어, 뱀장어, 가오리, 조개류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17절을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선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그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예, 그래서 중동 지방에는 유대교 무슬림 분들은 돼지고기를 아무래도 먹지 않는 쪽으로 종교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소를 먹지 않죠. 종교적인 이유로 소를 숭배를 하는데요. 네.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인도의 날씨 자체가 한발, 그러니까 가뭄입니다. 한발과 장마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가뭄이 시작을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풀도 다 말라 죽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를 잡아 먹는 경우가 생기나 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가뭄이 끝나고 나서 장마가 들고 농작을 해야 되는 시기에 정작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네. 농사도 망치고 계속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우가 다발을 해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소에서 나오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일을 시킬 수 있고 소똥은 연료도 사용하고 아, 그 연료를 쓸 수가 있어요? 소똥을 태우면은 소똥이나 말똥은 태울 수 있죠. 그래서 연료를 쓰죠. 말똥 같은 경우는 몽골이나 뭐 그쪽에서 쓰고요. 네. 소젖은 버터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마 지도자 분들께서 소를 잡아먹지 못하게 금지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못 먹게 하면 너무 많아지면 어떡해? 그래서 왜 인도 같은 데는 예. 소가 길을 막으면 차가 지나가지도 못한다면서요? 예, 어떤 분들의 말에 의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자기 네. 물건을 상하게 하면 막 패서 쫓는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카스트 제도 중에서 네. 소를 처리하던 계급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를 잡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소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놔두면은 또 안 예, 되잖아요. 썩으니까. 네. 그런데 그 분들은
소를 잡아먹을 수 있는 계급이군요. 소 장의사? 예, 뭐 그 정도 네. 되겠죠. 근데 문제는 묻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먹는 걸로. 예, 그게 의무인 것 같기도 네. 해요. 야, 그러면은 이게 좋은 직업인가 나쁜 직업인가? 글쎄요, 나라 전체가 이제 네. 소를 숭배를 하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그러게요. 않은 것 잘못하면 같아요. 그 들키면 예. 오해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지 않나? 예,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예.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인적이 드문 곳에 가져가서 먹던가, 은밀하게. 예, 몰래 먹어야 되겠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해야 되겠네요. 메이라는 분이 인도 여행기를 썼는데요. 예? 인도에 가서 소고기 커리나 소고기를 갈아 만든 빵을 먹고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걸 만든 게 힌두교인이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힌두교인 자체도 이걸 즐겨서 먹었다고. 알고 보면 네, 그래서 이게 좀 은밀하게 예. 너무 맛있다. 끝내준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뭐 결국은 몰래 또 잡아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들끼리는 그런가 네, 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소를 일단 우대해주고 그리고 몰래 잡아먹는 자 이런 좀 아이러니한 그런 것들도 있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체질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구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연의학자의 10년 노하우,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솔직담 많이 시청해주세요. 시청이 아니구나. 솔직담 많이 청취해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태우민들이 소고기를 잘 먹으면 오히려 산삼보다 더 좋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체질별로 좋다는 고기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예전에 비하면은 지금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요. 네. 그리고 보통 고기가 좋다는 얘기는 피를 뺀 상태에서 삶아 먹는 고기가 좋다는 얘기지 지금처럼 프라이를 하거나 아니면 스테이크 형식으로 먹는 고기를 말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피를 먹지 않는 게 좋은가요? 저는 이제 뭐 임상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이 고기 피가 물론 뭐 보충되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피를 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피부 질환이라던가 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를 제거한 좀 스팀된 그런 고기를 드시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소양이는 돼지고기, 소음이는 닭고기. 소음인들 있잖아요. 예. 진짜 닭고기가 소음인한테 좋아요? 제 생각에는 닭고기가 소음인한테 가장 좋은데요. 네. 그 이유는 기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름이요? 예. 고기를 구운 후에 설거지를 하시려고 보시면 기름이 굳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기름이 내장에 껴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런 기름을 먹고 소음인들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일단 몸의 온도가 좀 낮아갔고요. 네. 몸의 온도가 낮으면 위장의 온도가 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게 0.1도 차이라 할지라도 네. 아무래도 위장의 온도가 낮으면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의 기름을 녹일 정도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녹일 수 있는 닭고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소양인들은 아무래도 위장의 온도가 높으니까요. 네. 그게 빨리 이렇게 갈아질 수 있도록 예, 그렇죠. 소화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혈중에 돼지 기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빨리 녹아서 이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돼지의 성질이 찬 편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뜨거운 위장의 열을 좀 식혀줄 수 있는 예. 그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어린 갓난 아이를 데리고 예. 이제 새대기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아기를 데려왔으니까 아기를 이제 한번 볼 수 있잖아요. 예. 귀여울 것 같은 아기네 하고 이렇게 포대기를 살짝 젖혔는데 애가 머리부터 그냥 발끝까지 온몸이 아토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애가 얼마나 또 칭얼거리겠어요. 몸이 막 가렵고 뜨겁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하다 보니 임신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예. 임산부한테는 닭고기가 좋다고 10개월을 내내 닭고기를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새댁이 소양인인 거야. 그리고 소양이 중에서도 물론 좀 덜 뜨거운 분도 있지만 또 굉장히 뜨거운 소양이족인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소양인이 뜨거운 닭을
닭의 성격이 우리 뜨겁다고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뜨거운 성격의 닭을 10개월을 계속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그 열이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복중에 있으면서 얼마나 더 더웠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 딱 태어났는데 온 몸이 그 아토피로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모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한 그런 체질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체질이 이제 너무 덥거나 너무 차거나 이랬을 때 그 음식을 좀 적절하게 조절해서 먹는 게 필요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맛을 알 수 있는 고기는 보통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정도인데요. 물론 네. 뭐 사람에 따라서 한두 가지 아니면 질감으로 맛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어 고기는 닭고기 맛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맛이 크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기에 대해서 그렇게 미각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자, 그리고 해마다 가축의 질병이 좀 심각한 상태로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새 보면 매년마다 AI가 발생하는 걸 뉴스에서 볼 수 있고요. 네, 조류들이 이제 독감,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진짜 조류의 감기라고 보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철새들. 예, 철새들이 네. 플루에 걸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철새들의 균이 일반적인 가금류에게 이제 옮겨지는. 아무래도 새들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네. 전파력이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 지금 구제역 때문에 한국에서는 난리죠. 그러게요. 이 구제역이 뭐죠? 구제역이라고 하면 입술 구자에 발굽 제자입니다. 소, 돼지, 염소, 양 같이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한테 발생이 되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슴도 맞겠네. 그쵸? 사슴. 그런데 이제 열이 나고요, 증상이. 그 다음에 거품 섞인 침을 흘리고 네. 그리고 입안에 염증이 나고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다고 해서 구제역입니다. 아, 그러니까 입술과 발굽에 생기는 역병.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고요. 그리고 치사율이 5%에서 55% 정도 됩니다. 매우 높은 거네요. 예, 그래서 치료법이 별로 없어갖고 네. 백신을 통해서 예방이 최우선 책인데요. 네. 치료법이 왜 없냐 하면 이게 워낙 전염성이 커갖고요. 연구 환경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구제역에 걸렸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번 걸렸으면 우유도 잘 나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생산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나요? 예방하는 방법은 유일한 게 백신을 통한 것인데요. 네. 이제 유형이 또 이게 여러 가지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바이러스가 두 종류가 동시에 발생을 해서 네. 지금 연천 지역인가요? A라는 백신을 접종을 시켰는데 O형이 발생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 죽을 지경이랍니다. 그 박 선생님은 어떠세요? 만일 가축을 자기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키웠는데 예. 인근에 이제 막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구제역 미리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양성 반응을 받았다. 예.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다 이렇게 땅에 묻거나 죽이는 걸로. 주인 입장이면 일단 전염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죽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고요. 네. 일단은 살처분 하는 것에 비해서 구제역을 치료하는 시간과 비용이 워낙 많이 든다고 해요. 그렇군요. 아, 좀 그런 방법 없나? 이렇게 좀 빨리 낫게 되는 그런 약 예. 같은 거? 예전에 몇 년 전에요. 예. 정말 많은 짐승들이 죽었잖아요. 막 매립시키고 막 이 정도로. 예, 그랬죠. 네. 정말 동물들의 곡소리가 전 국토를 덮을 정도로 뭐 그랬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곳곳에 그러니까 뜸이 왜 우리 쑥으로, 말린 쑥으로 만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말린 쑥을 곳곳에 태워서 예. 그게 상당히 살균 작용이 있잖아요. 예, 예. 곳곳에 태우고 그리고 온 집 근처에 된장을 다 뿌려가지고 뭐 민간요법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런 식의 방법들은 어떨까요? 예, 현재로서는 네. 생석회를 사용을 해서 석회를 왜 사용을 하죠? 생석회를요. 네. 뿌려놓고 나서 그 위에다가 물을 뿌리게 되면 네. 이게 갑자기 100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 후에는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의 번식을 제어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생석회를 예. 곳곳에 이제 뿌리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그 발생한 주변에다가 하는데요. 네. 지금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방글라데시에서 유행했던 게 넘어왔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방글라데시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넘어오죠?
사람이 묻혀서 오는 거죠. 예를 들면 농촌에 사시는 분이 네. 동남아 같은 경우를 갔다 오시면 네. 이제 철저히 소독을 하고 그 동네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게 미진했을 경우에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있네요. 어느 나라에 구제역이 발생이 됐다는 보고가 있으면 예. 그 나라에 다녀온 분들은 이제 검역을 거치는 걸로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도 어느 동네 이장님이 그것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죠? 이장님께서 동남아 어느 나라를 방문을 하셨다가 네. 오셨는데 검역을 하고 가시라고 했는데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고 가셨나 봐요. 그리고 그 후에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아, 그래요? 이제 저런. 모든 의심의 눈초리가 그 이장님을 향했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이런 얘기 나눴었잖아요. 나에게 안 좋은 건 남에게도 안 좋다. 예. 네. 이런 기준으로 살면 좀 많은 불행이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송아지하고 예. 좀 오랜 기간을 지내본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닭 말고 이번에 송아지. 네, 송아지. 제가 이렇게 굉장히 그 동물 패밀리와 친근하게 지낸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나 봐요. 그래서 주로 여름방학이 되면 어머니가 예.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자라야 된다고 무조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거의 군대 생활입니다. 일단 새벽에 예. 닭이 울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세요. 예, 새벽에 눈 뜨면 울죠. 한 4시 정도 되면. 애들이 4시, 얼마나 아침잠이 많아요. 예. 근데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거 같이. 그렇죠. 같이 일어나서 벌써 앞마당 막 쓸고 계세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막 염을 만드시고 소가 있었어요, 소가. 농촌에서는 소가 큰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 한 마리가 있으면 그 소에 많은 가족들이 신경을 쓴다고요. 정성을 기울이고. 예전에는 소가 없었으면 농사도 못 지었죠. 네,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도 물론 이게 재래식 환경에 농사를 짓던 환경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소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 송아지가 있었어요. 네. 어른들은 이제 소한테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근데 그 송아지가 난 지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왜 그 송아지들은 태어나자마자 걷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어린 송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신 연령이 서로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서로 좀 교감을 가지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소가 좋아하는 풀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것도 연구하게 되고 예. 그리고 같이 나가가지고 뭘 먹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제가 그걸 뜯어다 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는 자기 새끼랑 이제 잘 내가 친한 걸 알고 소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소 여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큰 가마솥을 소 여물통으로 쓰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여물통에 뭐 풀 같은 거랑 뭐 이거를 이것저것 아침에 이렇게 끓여가지고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소들이요 보면 참 맛있게 먹어요. 이 씹는 게 골고루 씹어서 먹는데 이렇게 스걱스걱스걱 이렇게 씹어 먹거든요. 되게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날은 여물통에다가 이렇게 여물을 이제 부어주신 거예요. 풀죽을 끓여가지고. 예. 그랬더니 안 먹고 이러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나를 자꾸 이렇게 여물통으로 밀어요, 머리로. 예, 예. 그래가지고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나를 빤히 쳐다봐요. 내 몸이 산다. 솔직당. 2부의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We met on a rainy evening in the summertime. I don't think I need to tell you more.